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은 집단 심리가 이렇게 발동이 돼 가지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강남의 하나은행 지점에서 미국 달러와 100달러 지폐, 미국은 100달러가 최고죠. 100달러 지폐가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본점에서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런 공지 사항이 붙었네요. 환율 급락에 사두자 우르르 강남은행에서 100달러 지폐가 동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환율이 한 10% 정도 원화 가치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시라든지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게 되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한 10% 정도 내려가는 것은 아마 한국의 역사상 이렇게 10% 정도가 경제 위기 상황, 1997년도 외환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시중은행의 한 지점에서 100달러 지폐가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은행 지점이네. 미화 100달러 지폐가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100달러 지폐를 사니까 일종의 뱅크런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폭락할 기미를 보이니까 미리 이제 서둘러 가지고 내점해서 100달러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실린 겁니다. 이 1449원 8전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33원 8전 정도 떨어진 거니까 전날에 1479원 이 정도까지 됐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문제없이 이렇게 100달러 지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 초강경 메시지를 내보냈네요. 외환당국이 원화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구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에도 초기 대응이 참 미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지방에 강연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상황, 환율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동하고 이렇게 때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인 거죠. 조기에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외환당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원화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구두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좀 회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9시 무렵에 김재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지난 1, 2주에 걸쳐서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원화가치 추락을 진정시킬 그런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국의 구두 개입 직후에 달러 대비 원화 한 줄은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그래서 9시 5분쯤에 1465원 오전까지 그렇게 떨어졌네요. 요 근래 146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200억 달러를.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한 4,300억 상당의 외환 보유액을 미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미국채 매입 예상금리는 4.1% 정도 예상을 한 거죠. 협상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갖고 있는 일부 채권도 미국채를 매입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략 200억 달러 조금 더 외환이 확보될 것이고,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한 4,700, 800억 정도의 동원 가능한 자금을 미국채라는 채권을 사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200억 정도를 조달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4.1%입니다. 지금 예상금리가 2.67% 정도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한 1.5에서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산수를 동원하게 되면은 정부가 초기에 예상했던 산정치가 미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에서 100억 정도 미국의 국채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그런 시나리오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달러화 표시 국채를 해외시장에서 팔든지 외평채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70억 불에서 100억 불을 추가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금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매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이 연간 150억 불에서 200억 달러가 될 거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대 미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인 거죠. 이게 이제 2%대까지 여러분들 내려가게 되면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것이 달러화 표시 미국채를 국제시장에 파는 거죠. 외화 표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일명 외평채죠. 이게 50억 달러. 그러니까 국회가 2026년도 외평채 발행 한도를 50억 달러로 확정을 했으니까 아마 미국에 보내는 현금 수요를 염두에 두고 아마 발행 한도를 50억 달러로 늘리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돈을 다루는 외환시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속속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동화수합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동화수합은 첫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특별하게 통화수합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에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한국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양털깎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양털깎기. 그러니까 헐값에 한국의 자산을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래저래 이름 다 스캇 베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월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무장관 리트웍 다 월가 출신들이고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 다 월스트리트 출신들인 거죠. 이제 월스트리트 출신들 입장에서야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국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뭐 어려움이 처하도록 일부러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중심으로 보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르죠. 뭐 세세하니까 중국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은행에 선물한 포지션 확대하는 것은 이미 허락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한류 유도 이런 것은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건데 자기의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한국에 들여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평채 발행하는 거가 유력한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또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풀어가 여러분들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외환시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별 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있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더 이제 심하게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정권 교체 가능성.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권이 교체될 수가 있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정권을 교체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